이제 중합 반응하고 고분자 봅시다. 이제 유기화합물의 꽃이 보통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분자는 말 그대로 분자량이 보통 10,000 이상 되는 아주 큰 화합물을 보통 이제 고분자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분자량이 매우 큰 분자를 뜻해요. 그리고 중합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합체라고 하는 소리는 거듭 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는 소리예요. 거듭해서 계속 결합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물질을 중합체라고 하고, 이 고분자는 작은 분자들이 반복적으로 굉장히 많이 결합을 해서 연결이 된 구조에 해당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이제 탄수화물, 그러니까 녹말이죠. 네, 녹말. 그다음에는 단백질, 지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천연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소화 과정에서 이렇게 중합체로 만들어진 고분자의 녹말을 쪼개서 엿당으로 바꾸고, 엿당을 다시 쪼개서 뭘로 바꿔요? 포도당으로 바꾸죠. 그러니까 포도당이 다이씨예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쪼개면 뭐가 됩니까?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폴리펩타이드를 다시 쪼개면 다이펩타이드나 트리펩타이드가 되고, 다시 쪼개면 최종 단위체는 뭘로 바뀌어요? 아미노산으로 바뀌죠. 지질 같은 경우에도 쪼개주면 지방산, 글리세롤로 바뀌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그러니까 보통 10,000 정도 되는 큰 거대 분자를 고분자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다 고분자는 하나가 무작정 큰 게 아니라 보통은 단위체라고 하는 것들이 방금 얘기했던 포도당, 아미노산 또는 지방산 모노글리세이드 같은 이런 단위체들이 무한히 결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고분자라서, 단위체는 고분자를 구성을 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분자 하나를 바로 단위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것들은 고분자가 폴리스티렌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앞에 폴리라고 하는 접두사가 붙으면 고분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폴리펩타이드, 이런 것들도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 폴리 많이 붙어 있는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단위체는 이렇게 에틸렌에 방향적인 벤젠이 하나 붙어 있는 스티렌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중합 반응을 하면은 바로 폴리스타이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파이프, 보통 저게 이제 PVC 파이프라고 하거든요. 저렇게 회색깔로 되어 있는 거. 그래서 폴리염화 비닐 수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폴리염화 비닐 수지는 이렇게 에틸에텐에 수소 대신에 염소가 하나 치환이 되어 있는 얘를 염화 비닐이라고 하고, 얘가 거듭 중합 반응을 하게 되면은 폴리 염화 비닐 수지 PVC 파이프다라고 하는 걸로 보통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타이로폼 같은 경우에는 발포에서 뻥 튀겨가지고 알갱이로 만들어서 붙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스티로폼이라고 하는 게 되는 거고, 얘를 이제 두껍게 뽑으면 여러분들 보통 커피 전문점에서 별다방이나 무슨 메가커피나 이런 데서 주는 아이스컵 있잖아요. 그게 보통 이제 폴리스타이렌 소재로 만들어진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스티로폼이랑 그거랑 재료는 같은데, 공기 넣어서 뻥튀기처럼 튀겨서 붙인 거냐, 아니면 그냥 사출해서 뽑아낸 거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중합 반응이라고 하는 걸 이제 처음 보게 될 텐데, 중합 반응은 단위체들이 화학 결합을 통해서 계속 연결돼서 고분자를 형성을 하는 반응을 바로 중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통해 거의 무한히 연결이 돼서 고분자를 형성을 하는 반응을 중합이라고 하고요. 중합 반응은 단위체가 결합을 하는 방식에 따라서 크게 아주 간단한 첨가 중합 반응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앞에서 에스터화 반응처럼 뭔가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 물이나 간단한 분자, 꼭 물만 빠져나온 거는 아니에요. 염산이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첨가 중합 반응하고 축합 중합 반응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첨가 중합에 해당이 되는데,
말 그대로 얘는 첨가가 되는 거예요. 걔는 계속 첨가해서 붙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자, 이 첨가 중합이 일어나려면은 기본적으로 단위체에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포화가 되어 있어서 포화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결합 위치가 있어야 돼요. 이중결합이 끊어지면, 탄소와 탄소 사이 이중결합이 있으면 여기가 끊어지면 얘는 이렇게 단일결합을 만들고 홀전자가 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 위치에 다른 애랑 또 붙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중결합이 이렇게 있는 요런 애가 있는데 여기가 끊어지면 얘는 홀전자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하고 이렇게 붙는 거예요. 또 여기 옆에 있는 애랑 또 붙고 얘는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단일결합이 되고 홀전자들끼리 단일결합으로 붙고 원래 다시 단일결합으로 붙어있고 이 상태가 계속 무한히 반복이 되는 걸 바로 첨가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의 불포화 결합이 끊어지면서 서로 연결돼서 계속해서 무한결합돼서 고분자를 형성하는 반응을 바로 첨가중합 반응이라고 하고요. 이 반응에서 추가 생성 물질이 생성되지 않으면 단위체의 모든 원자가 다 고분자 안에, 하나의 분자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 부분이 끊어지면서 무한 단위결합으로 쭉 연결이 되는 게 바로 뭐다? 첨가중합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PP라고 하는 폴리프로필렌, 아까 앞에서 나왔던 폴리스티렌, 스타이렌, 그 다음에는 또 뭐 나왔냐? PVC, 염화 비닐 수지 같은 것들은 폴리프로필렌은 단위체인 프로필렌, 그러니까 에틸렌에서 알킬로 하나가 치환된 애가 계속 무한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끊어지고 여기가 끊어지면서 요 탄소와 요 탄소가 이렇게 단일 결합으로 계속 붙게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날 수밖에는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똑같은 애가 반복해서 나타내니까 그래서 보통 반복되는 단위 작용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N개만큼 붙어있다. N은 얼마나 붙어있냐인데 뭐 수천에서 수만 개로 굉장히 많은 요 단위체가 무한 반복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축합중합은 우리 앞에서 했던 에스터와 반응이나 여러분들 알고 있는 펩타이드 결합과 같은 축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단위체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은 첨가중합 같은 경우에는 단일 단위체를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닌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단일 단위체의 경우가 가지는 경우가 많고 축합중합은 단위체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섞여 있을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합중합은 단위체에 일단은 서로 다른 작용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단위체의 작용기가 서로 반응을 해서 물이나 또는 염화수소와 같은 아주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서로 연결돼서 고분자를 형성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양쪽 끝에 하이드록시기, 카르복시기를 갖고 있으면 이 둘은 에스터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카르복시기, 아민기를 갖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펩타이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위체하고 단위체에서 여기서 보면은 카복시기하고 아민기 사이에서 한쪽은 H가 빠지고 하나는 OH가 빠지면서 이렇게 CONH 형태로 결합이 되는 게 얘가 펩타이드 결합기예요. 얘가 펩타이드 결합기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이 펩타이드 결합기는 이 반대편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기하고 수소 결합이 가능해요. 펩타이드 결합기와 펩타이드 결합기끼리 수소 결합이 가능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수소 결합이 펩타이드 결합기끼리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나게 되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나타나게 돼요. 단백질의
특이한 접혀지고 꼬여지고 굽어지고 말리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는 바로 저 펩타이드 결합기끼리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아미드 결합이라고도 하고 펩타이드 결합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거를 펩타이드 결합 또는 아미드 결합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페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트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단위체인 텔레프탈산은 방향족 벤젠의 양쪽에 카르복시기가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붙어 있으면 벤조산이라고 하고 2개의 카르복시기가 붙어 있으면은 텔레프탈산이라고 하고, 얘가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하는 이가 알코올이죠. 네, 이가 알코올. 양쪽에 하이드록시기를 이렇게 2개를 갖고 있는 이가 알코올하고 2개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축합 중합을 통해서 여기서 에스터와 반응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H가 빠지고 OH가 빠지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물이 빠져나오고 여기 이렇게 에스터와 반응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터 결합기가 계속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축합 반응을 하게 되니까 물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된다? 계속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이제 중합 반응의 종류가 크게 몇 종류 있다? 2종류 있어요. 첨가 중합 반응, 축합 중합 반응,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천연 고분자하고 합성 고분자에 대해서 봅시다. 천연 고분자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설명을 했던 녹말, 단백질, 지질 같은 것들이 천연 고분자 화합물. 그다음에는 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뭐 너무 많아서, 그렇죠? 우리가 쓰고 있는 보통 다 플라스틱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합성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천연 고분자는 자연에서 생물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고분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천연 고분자는 핵산 계열인 DNA, RNA, 단백질 계열의 효소, 그러니까 결국엔 단백질, 그다음에 근육 단백질, 탄수화물 계열의 녹말, 셀룰로스는 우리 몸에는 없고, 셀룰로스 말고 또 뭐도 있어요, 여러분들. 글리코젠. 글리코젠도 포도당의 일종의 중합체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생명 활동과 생체 구조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 천연 고분자 화합물이죠. 보통 셀룰로스는 우리 몸에는 없고 식물체를 구성을 하죠. 식물체의 세포벽,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섬유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저 셀룰로스 성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나오는 핵산부터 봅시다. 자, 핵산은 여러분들 뭐 통합과학에서도 배웠고, 생명과학을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반복적으로 결합한 천연 고분자예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저장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DNA고,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RNA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핵산은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죠. 그러니까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A의 단위체는 당이 뭘 사용합니까? 다이옥시리보스를 사용을 해주고, 염기 종류가 A, T, G, C 4종류고, RNA 같은 경우에는 리보스를 사용을 해주고, 염기 종류가 A, U, G, C 4종류죠. 그러니까 총 뉴클레오타이드는 8종류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단위체로 작용을 하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5탄당인 다이리보스, 리보스하고 그 다음에는 염기로 구성이 되죠.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과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 부분하고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 부분이 무슨 반응으로? 축합 중합 반응으로 결합해서 인산 당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산에 붙어 있는 OH 부분이랑 포도당에 붙어 있는 OH 부분에서 하나가 얘가 떨어져 나오고 하나는 OH가 떨어져 나오면서 이렇게 에테르 결합을 만들어내게 돼요.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축합 중합 반응. 이렇게 빠져나오면 뭐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니까? 물이 빠져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축합 중합 반응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쭉 늘어서서 인산당 골격에
긴 사슬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당 종류랑 염기 종류에 따라서 둘 다 5탄당, 5탄당이기는 하지만 얘는 디옥시리보스고 RNA는 라이보스에 해당이 되죠. 얘는 염기를 A, T, C, G, 얘는 A, U, G, C 네 종류의 염기를 가지게 되고 단일 나선 구조고 얘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게 되죠. 단일 사슬 구조, 이중 나선 구조. 단일 나선이라고 안 해요. 나선이 어디 있어? 단일 사슬. 그다음 얘는 보통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인산당 염기하고 인산당 염기가 결합을 할 때 여기서 여기 있는 하이드록시기에 있는 H가 빠지고 인산에 있는 OH에서 OH가 통으로 빠져요. 그래서 산소 형태로 결합을 하게 되죠. 가운데 두고 에테르 결합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한히 쭉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인산 당사슬을 만들어내고 여기 안쪽으로는 염기들이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 염기가 염기성을 나타내는 건 여기 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민기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이 된 천연 고분자 화합물로 몸속의 세포, 조직 구성하고 효소, 호르몬, 또 항체 등의 성분으로도 바로 단백질이 사용이 되죠. 단백질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로 작용을 하게 되고 아미노산은 아민기하고 카복실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양쪽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백질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카복실기와 다른 아미노산의 아미노기 사이에서 물이 빠져나오죠. 카복실기에서 하이드록시기, 아미노기에서 수소가 빠져나오면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펩타이드 결합 또는 선생님이 앞에서 아미드 결합이라고 하는 걸로 결합을 하게 되고 계속 결합을 하다 보면 쭉 계속 늘어서는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미노산은 이렇게 기본 구조가 이렇게 생겼죠. 카복실기는 산으로 작용하고 아미노기는 여러분들 염기,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과 염기로 작용을 하고 여기 붙어있는 곁사슬, 탄소 곁사슬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 기본 구조, 카복실기, 아미노기, 수소는 다 똑같아요. 어떤 애들이나 다 동일하게 가지고 곁사슬을 뭐가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다 달라지게 돼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그래서 아미노산의 종류는 한 20종류가 존재를 하게 되고 이 아미노산이 어떤 순서대로 몇 개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단백질은 이거는 세포와 물질에서 하는 학생들은 배웠을 텐데 1차 구조부터 4차 구조까지 복잡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꼬이기도 하고 접히기도 하고 뭐 말리기도 하고 하게 되는데 이런 구조를 나타내게 되는 거는 바로 수소 결합을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했죠. 이 펩타이드 결합하고 펩타이드 결합끼리 바로 뭘 형성을 한다? 수소 결합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NH와 CO 요게 펩타이드 결합기, 아미드 결합기인데 이 반대편에 있는 요 펩타이드 결합기끼리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해요. 이 부분이 수소 결합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바로 수소 결합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화학 앞에서 이제 저거 물질과 에너지를 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이 수소 결합이 열에 매우 약해요. 열에도 약하고 그다음에 pH에도 민감해요. 그러니까 아주 강한 산성이나 강한 염기성에도 수소 결합이 쉽게 끊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은 열이 이제 변성이 되기 때문에 이 결합이 끊어지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풀어져 버려서 원래 단백질이 갖고 있던 성질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는 단백질이 변성되었다, 열변성되었다라고 표현을 해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녹말은 포도당이 글리코사이드 결합, 저것도 이제 축합 중합이에요. 그러니까 인산, 당, 염기, 그러니까 아까
뉴클레오타이드에서 인산하고 당이 결합할 때 하이드록시기하고 하이드록시기 사이에 결합이 일어난 거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는 OH 빠지고 하나 H가 빠지면서 이렇게 산소, 에테르로 결합을 하는 거를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연결된 천연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포도당은 기본적으로 단위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알파 포도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 끝부분 1번 탄소 1, 2, 3, 4번 1, 4번 탄소에 붙어있는 하이드록시기가 둘 다 같은 방향으로 뻗어 있으면 알파 포도당, 그 다음에는 1번 탄소에 붙어있는 게 위, 4번 탄소가 아래로 있으면 베타 포도당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해서 축합중합을 하면 얘도 물이 빠져나오지. 그러니까 거꾸로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를 하는 거는 소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가수 분해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 포도당이 축합중합을 하게 해주게 되면은 바로 목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베타 포도당이 축합중합을 해주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셀룰로스가 됩니다. 베타 포도당의 축합중합으로 만들어진 거는 바로 셀룰로스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녹말분해 효소인 아밀레이스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있지만, 누구는 사람은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없어요. 그래서 셀룰로스를 우리가 섭취를 하더라도 소화를 시키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얘는 변으로 배출이 돼요. 그걸 이제 섬유질을 섭취를 하게 되면은 많이 먹기는 하지만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냥 다 배설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성 고분자 화합물 보자. 합성 고분자는 화학 반응을 통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고분자에 해당이 돼요. 대부분의 합성 고분자는 석유나 천연가스로부터 얻은 나프타라고 하는 걸로부터 나프타를 다시 분해를 해서 여러 가지 단위체를 만들어내고 그 단위체들의 중합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합성 고분자를 만드는데 합성 고분자로 만들어낸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플라스틱이에요. 여러분들 영어 단어로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성형하다라는 뜻이에요. 성형하다.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가서 플라스틱 서저리잖아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성형하다. 그러니까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자유롭게 합성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플라스틱이라고 불러줘요. 여러 모양으로도 만들기가 쉽고요. 가볍고 튼튼해요. 그러니까 내구성이 좋아요. 내구성도 크고 그 다음에는 열하고 전기도 잘 통하지 않아서 절연체로도 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도 크고 내부식성도 커요. 그러니까 부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산에도 부식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녹이 안 쓰는 거지. 염기에도 뭐 녹아내리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아주 내구성도 크고 내부식성도 크고 강도도 크고 얘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장점이면서 단점이죠. 썩지가 않아요. 분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오랫동안 저 상태를 유지를 하니까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썩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PE, 폴리에틸렌은 에틸렌이라고 하는 에텐이죠. C2H4의 첨가 중합으로 구성되는 고분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분자 사슬의 여러 가지 형태에 따라서 저밀도 폴리에틸렌 LDPE,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로 나눠주는데 보통 이제 비닐봉지 있잖아요. 얇게 뽑으면 비닐봉지가 되고 좀 두껍게 뽑으면 여러분들 투명 용기, 생수병 같은 거, 그 다음에는 음료수, 병막에 포장용 랩이 바로 폴리에틸렌에 해당이 돼요. 보통 포장용 랩에서도 이제 가정용은 보통은 PE 소재를 쓰고 업소용은 보통은 PVC 소재를 쓰는데 PVC는 염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독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닥 이게 사람 입에 닿거나 하는 거를 사용을 해주면 식품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쓰면은 안 돼요. 그리고 이 플라스틱은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하는 게 있고 열
경화성 수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열 가소성 수지는 열을 가하면은 얘가 말랑말랑해져서 녹아가지고 다시 원하는 모양대로 우리가 모양을 변형시켜 줄 수 있는 거를 열 가소성 수지라고 하는데, 열 경화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열이 가해지더라도 모양이 변하지가 않고 그냥 단단한 형태를 유지를 해줘요. 보통은 플라스틱이 열에 좀 약한데, 약한 것들은 보통은 열 가소성 수지, 이런 것들은 대신에 뭐가 손쉽냐면은 그 재활용이 좀 더 손쉬워요. 녹여서 다시 원재료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열 경화성 수지는 녹지가 않기 때문에 얘는 녹여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시 만들어내기는 힘들고, 얘를 다시 단위체로 분해를 한 다음에 재중합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이 좀 더 힘들어요. 열 경화성 수지는. 보통은 첨가중합체들은 다 열 가소성 수지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 다음에는 폴리염화 비닐 수지, PVC라고 합니다. 폴리염화 비닐에 에틸렌에서 수소 대신에 염소가 하나로 치환된 염화 비닐을 첨가 중합해서 만들어주는 게 바로 폴리염화 비닐 수지 PVC에 해당이 돼서, 가소제 첨가 여부에 따라서 가소제라고 하는 거는 분자 사이의 힘을 약화시키고 사슬이 좀 움직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돼서 얘가 부드럽게 움직인다 라면은 이제 연성, 그리고 단단하면 경성,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 사용은 파이프나 호스나 여러분들 전열 테이프, 절연 테이프, 검정 테이프 있죠? 그런 건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경질이고, 호스나 절연 테이프는 연질, 그 다음에는 전선의 피복 같은 데 좀 사용을 해요. 전선의 피복 재료로도 바로 요 PVC를 많이 사용을 해줍니다. 보통 수도관으로 쓰는 약간 그 회색 파이프가 PVC 파이프에 해당이 돼요. 다음에는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 PET라고 하는데, 텔레프탈산과 에틸렌 글리콜의 축합중합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건 단위체를 잘 외워야 돼요. 약간 벤젠에 카르복시산이 2개 붙어 있는 텔레프탈산과 이가 알코올인 에틸렌 글리콜의 축합중합, 즉 에스터 반응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음료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페트병, 포장 필름, 그다음에는 폴리에스터 섬유 있죠.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교복이나 아니면 셔츠 같은 성분으로 많이 쓰이는 합성 섬유인 폴리에스터, 여러분들 알고 있는 후리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 폴리에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막 보풀을 일으켜서 공기층을 만들어서 좀 단열 효과를 높인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폴리에스터다라고 얘기도 하기로 해요. 통 털어가지고. 그 다음에 합성 섬유는 단위체를 중합반응시켜서 만든 고분자를 가늘고 길게 실 형태로 뽑아서 만들어낸 합성 고분자가 바로 합성 섬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얇게 뽑고 두껍게 뽑고도 있지만, 이거를 또 가늘게 뽑으면은 아주 실처럼 뽑아낼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류는 폴리아마이드, 아미드계 섬유인 나일론, 이게 최초의 합성 섬유예요. 폴리에스터 섬유는 아까 방금 했던 텔레프탈산 하고 텔레프탈산하고 에틸렌 글리콜하고 중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게 이제 폴리에스테르의 에스터 섬유. 그 다음에는 아크릴 섬유. 보통 이거 털실 같은 거가 아크릴이에요. 보통 니트류 만들 때 아크릴을 많이 사용을 해요. 특징은 선연 섬유보다는 훨씬 싸고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요. 가볍고 질겨요. 그리고 잘 마릅니다. 건조가 빠른데, 대신에 단점은 흡습성이 나빠요. 즉 땀을 흡수하는 흡습성이 나쁘고, 그 다음에는 정전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정전기 발생이 많아요. 그리고 약간 이제 트러블 같은 것도 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천연섬유가 아닌 경우에는. 자, 나일론의 합성은 최초의 합성 섬유고, 이걸로 만들어낸 최초의 이제 의복이 여자 스타킹 있죠. 그게 이제 바로 나일론으로 만든 건데, 축합 중합 반응으로 아마이드 결합으로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펩티드 결합이죠. 자, 그래서 낙하산, 밧줄, 가방, 칫솔, 낚싯줄도 나일론을 쓰고요. 두껍게 뽑아서
피아노 줄도 쓰고 그래요. 대단히 그러니까 칫솔 두껍게 뽑으면 칫솔, 아주 가늘게 뽑으면은 거의 스타킹을 만드는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늘게 뽑을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헥사메틸 디아민은 양쪽에 축합 반응을 일으키려면 같은 작용기나 또는 어찌됐든 작용기가 두 개를 있어야 돼. 그래야 왼쪽에서도 붙고 오른쪽에도 붙을 수가 있으니까 아디푸산 양쪽에 뭐가 붙어 있어요? 카르복시 산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하고 여기 아민에 있는 아미노기에 있는 수소랑 카르복시기에 있는 하이드록시기가 축합 중합으로 물이 빠지고 그러면서 아마이드 결합을 하게 되면서 이 중합체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뭘 만들어내요? 바로 나일론이라고 하는 섬유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두 개를 섞으면 딱 경계에서 얘가 만들어져요. 그럼 경계에서 딱 찍어서 올리면서 빠른 속도로 가늘게 뽑으면 가느다란 실이 되는 거고 천천히 뽑으면은 두꺼운 실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합성 섬유를 만들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 고무. 천연 고무가 보통 우리가 이게 라텍스를 천연 고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무나무 수액을 에다가 아세트산을 넣어서 굳힌 다음에 쪄내서 보통 만드는 게 이제 천연 고무에 해당이 되는데 천연 고무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그렇죠? 천연 고무는 얘네들은 이제 내마모성이라든가 잘 달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또 잘 끊어지거나 하는 이런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천연 고무의 단점을 개선해서 개발된 합성 고분자가 바로 합성 고무예요. 천연 고무는 이소프렌, 아이소프렌이라는 거에 첨가 중합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고무나무 수액의 단위체가 아이소프렌이고 이 아이소프렌은 이중결합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첨가 중합을 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진다? 바로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첨가 중합이 되니까 이중결합 위치가 요 가운데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죠. 얘가 계속 중합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천연 고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황 고무도 있고 뭐 네오프렌 고무, 스타일렌, 부타디엔 고무, 그 다음에는 니트릴 고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화 S 고무, 분화 N 고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보통 타이어 만드는 이제 소재로 사용이 되거든요. 천연 고무보다는 높은 온도나 약품에 의해서 잘 손상되지가 않고 탄성도도 뛰어나고 마찰에 의해서도 쉽게 잘 닳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오프렌 고무는 첨가 중합 반응으로 생성이 되고요. 잠수복, 운동기구, 신발 매트, 신발 깔창 뭐 이런 것들에 사용이 되는 게 바로 요 네오프렌에 해당이 돼요. 이소프렌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소프렌은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알킬로 CH3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클로로프렌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알킬 대신에 염소로 치환이 되어 있는 형태고 얘가 첨가중합하면은 네오프렌 고무 그 다음에는 아이소프렌이 첨가중합을 하게 되면은 천연 고무가 됩니다. 스타리엔, 부타디엔 고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타이어를 만들 때 사용을 해요. 네. 자, 니트릴 같은 경우 여러분들 왜 그 요리용 장갑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죠? 그 니트릴 고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저런 고무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같이 봅시다. 단위체에 있는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끊어지면 서로 연결되어 고분자를 형성을 하는 반응을 바로 뭐라고 불러줍니까? 첨가 중합 반응이다 라고 불러주게 되고 단위체의 작용기가 서로 반응을 해서 물처럼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반응을 바로 축합 중합 반응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중합 반응과 고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DNA는 디옥시리보스가 당 부분인 천연 고분자이다. 맞죠? 다음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이고 헥사메틸 디아민과 아디포산이 중합 반응해서 합성된 고분자는 나일론, 아미드계 섬유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 다음에 뒤에 중합 반응을 이용해서 바로 나일론을 합성을 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죠. 요 경계면에서 나일론이 합성이 되고 쟤를 돌돌 말아 올리면 말아 올리는 속도에 따라서 실의 굵기가 달라지게 돼요. 자, 위 실험에서 수산화 나트륨 수액을 넣어주는 까닭은 이게 중합 반응을 해주게 되면은
단위체에서 염화 아디푸산을 쓰게 되면은 이게 CL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민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헥사메틸 디아민에서 보면은 얘하고 얘가 빠져요. 그러니까 중합 반응을 통해서 뭐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여기서는 물이 빠지는 게 아니라 염산이 빠져나오니까 이 산을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줘요. 그러니까 보통 아디푸산은 여기 OH가 들어가 있는 거고, 염화 아디푸산은 OH 하이드록시기 대신에 염소가 붙어 있는 형태라서, 염소가 붙어 있는 애는 축합 중합 반응을 할 때 뭐가 빠져나오니까 염산이 빠져나오니까 이 생성되는 염산을 중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줍니다. 자, 나일론의 합성은 축합 중합 반응이 맞고요. 나일론은 반응한 두 용액의 딱 경계면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일론을 천천히 감아 올리면 당연히 슐의 굵기가 굵어지지, 그죠? 빨리 감아 올려야 슐의 굵기가 가늘어집니다. 그러니까 답이 기억하고 니은하고 두 개가 되겠죠. 자, 이제 개념 기본 문제. 왜 발음이 안 되지? 개념 기본 문제 봅시다. 자, 1번. 자, 고분자와 단위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분자는 말 그대로 분자량이 매우 큰 분자죠. 와, 이따위 보기를 내렸냐, 진짜. 그 다음에 단위체는 고분자를 구성하라는 기본 단위가 되는 작은 분자고, 여러 개의 고분자가 결합해서 단위체가 여러 개가 결합해서 고분자가 되는 거고, 중합 반응은 단위체가 합쳐지는 반응이고, 폴리에틸렌, 폴리라고 하는 말 자체가 고분자를 나타내 주니까 에틸렌이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생성되는 고분자가 바로 폴리에틸렌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2번. 그림 가는 폴리염화 비닐과 폴리스타이렌을 나타냈는데, 가의 단위체는 뭐냐면 염화 비닐이에요. 그러니까 A 이렇게, C 이렇게 돼 있는 염화 바이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비닐. 그 다음에 나는 스티렌이에요. 스티렌. 이렇게 C에 이중결합에 벤젠 고리가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는 이 형태 스티렌 염화 비닐. 자, 그 다음에 3번. 첨가 중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첨가 중합 반응에서는 단위체들이 결합할 때 물처럼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오는 것은 첨가 중합이 아니라 축합 중합에 해당이 돼요. 축합 중합에 해당이 되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폴리염화 비닐은 첨가 중합으로 생성되는 고분자 맞고요. 첨가 중합 반응을 할 수 있는 단위체는 탄소 원자 사이에 불포화 결합인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어야지 다른 물질을 첨가시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답은 이제 니은만 맞겠죠. 그 다음에 4번. 첨가 중합을 할 수 있는 단위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일단 첨가 중합을 하려면 다중결합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는 요거, 그 다음에는 요거, 얘는 안 되죠. 요렇게 둘은 에테르 결합을 통해서 에스터 결합이죠. 축합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나머지 다중 결합 갖고 있는 기억, 니은, 리을이 바로 첨가 중합을 할 수 있는 기본 단위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5번. 축합 중합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축합 중합 반응으로 고분자가 생성이 되려면 단위체에 특정 작용기가 있어야 되죠. 뭐 하이드록식이나 카복식이나 아니면은 아민기 같은 작용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나일론은 단위체인 아미노산이 축합 중합 반응을 해서 생성된 고분자다. 나일론이 아니라 단백질. 그 다음에 축합 중합 반응으로 고분자를 만들 때 생성된 고분자의 분자량은 반응에 참여한 모든 단위체의 분자량을 합한 것보다는 작죠. 왜 그러냐면은 축합 중합 반응에서는 간단한 뭐가 빠져나옵니까? 물이나 또는 염산 같은 것들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이 빠져나가는 물과 염산의 분자량만큼은 빼줘야지 되겠지요. 그렇죠? 자, 따라서 맞는 거는 기억하고
디귿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폴리프로필렌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인데, 폴리프로필렌을 생성을 하는 중합 반응의 종류는 바로 첨가중합에 해당이 되고요. 네, 첨가중합이고, 단위체 이름은 프로필렌이죠. 이렇게. C에 이중결합 갖고 있고, H에 여기에 CH3를 갖고 있는 얘는 프로필렌입니다. 폴리 접두사를 빼주고 나머지가 단위체다라고 보면은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그린 가부터 다는 어떤 고분자를 이루는 단위체 X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데, X는 바로 뭡니까? 단위체 X는 뉴 클레오 타이드에 해당이 되고요. 가는 인산. 그 다음에는 얘는 다이옥시 리보스 당. 그죠? 당. 얘는 염기죠. 자, X가 축합 반응을 생성해서 생성되는 고분자는 뭐예요? 폴리 뉴 클레오 타이드가 되고, 여기서는 D, N, A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 당 자체가 다이옥시 리보스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 따라서 DNA가 되겠죠. 자, 다음 8번. 그림은 단위체 가, 나가 고분자 다를 형성하는 과정에 그림을 나타냈는데, 보면은 왼쪽 오른쪽 둘 다 아민기 카복실기를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얘네들은 아미노산에 해당이 되고, 아미노산의 아마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진 얘는 바로 단백질에 해당이 돼요. 가하고 나는 아미노산이다 맞고, 나이는 여기 부분 펩타이드 결합, 아마이드 결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가 생성되는 중합 반응의 종류는 폴리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첨가중합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축합중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다르죠. 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9번. 핵산, 단백질, 녹말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면, 자, 얘네들은 같은 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 아니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 종류가 다 다르고, 핵산 같은 경우에 또 4가지의 단위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은 단위체로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건 틀린 거고, 셋 다 축합중합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핵산 같은 경우에는 얘들 글루코사이드 결합, 나펩타이드 결합, 글루코사이드 결합이 되는 거니까, 자연 생태계에서 생물체에 의해 만들어지는 천연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이 되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맞겠죠. 자, 다음에 10번. 그림은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여기 보면은 에스터 결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는 축합 중합으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합성 고분자고, 여기 텔레프탈산이라고 하는 카복실을 가지고 있는 단위체가 갖고 있고, 단위체의 축합 중합으로 만들어져 있고, 축합 반응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물 분자가 빠져나오는 탈수 축합 중합에 해당이 되는 반응이죠. 에스터 반응. 그래서 1번.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어떤 고분자 화합물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폴리아마이드계 섬유에 해당이 되는 나일론이에요. 나일론. 그죠? 헥사메틸디아민하고 아디프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나일론이죠. 따라서 합성 고분자고, 단위체는 두 종류죠. 축합중합으로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번 니은하고 디귿이 되겠죠. 자, 이제 개념 적용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고분자 화합물 가와 나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자, 이거 폴리프로필렌이고, 이거는 이건 합성 고분이에요. 그죠? 이소프렌이 아니라 네오프렌 고분에 해당이 되네. 그러면 첨가중합으로 만들어진다? 맞죠? 생성될 때 첨가중합이니까 간단한 분자가
빠져나오지가 않게 됩니다. 단위체인 탄소 원자 사이에는 이중결합이 있는데 얘는 원래 이중결합이 한 개 있고 이 녀석은 여기에 이중결합이 두 개가 있는 이런 상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 4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떤 고분자 화합물을 이루는 단위체 가와 나의 구조를 나타냈대요. 이거는 지금 하이드록식이 두 개를 갖고 있는 이거는 에틸렌 글리콜에 해당이 되고 이거는 방향족의 카복시산을 두 개를 갖고 있는 텔레프탈산이죠. 얘는. 따라서 요 하이드록시기와 카르복시기 사이에 에스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축합종합으로 생성이 되고 카르복시기와 하이드록시기를 가와 나의 축합 반응으로 생성된 고분자 안에서는 카복실기하고 하이드록시기를 모두 가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얘가 둘에서 축합 종합 반응으로 에스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쟤는 없죠. 고분자의 분자량이 반응한 가와 나의 분자량 합보다 작아요. 앞에서도 한번 풀었었지만 왜냐하면은 물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빠져나온 물의 질량만큼은 줄어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고분자 화합물 가와 나의 구조를 나타냈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녹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녹말이고 그 다음에 나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가의 단위체는 포도당이고 나는 이중라선 구조를 이루는 거는 뉴클레오타이드니까 핵산이니까 틀렸고 가와 나는 그쵸? 둘 다 축합종합 반응이죠. 녹말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록시기와 하이드록시기의 결합 글루코사이드 결합이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죠. 지금 펩타이드 결합으로 만들어지니까 둘 다 축합 중합 반응으로 형성이 되는 거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나일론을 합성하는 실험인데 염화 아디프산을 녹인 다이클로메테인에 헥사메틸 디아민, 수산화나트륨, 식용색소가 녹아있는 수용액을 서서히 가하고 생성된 막을 핀셋으로 잡아 유리막대로 감아 올린대요. 염화 아디프산은 뒤에 있는 작용기가 COCl 형태로 되어 있고요. 헥사메틸 디아민 옆에는 아민 얘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 두 개 아마이드 결합을 할 때 요게 빠져나와서 HCl 염산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염산이 빠져나가고 뭐가 형성이 되면서 아마이드 결합 즉 NHCO 형태의 아마이드 결합이 형성이 되면서 나일론이 형성이 돼요.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도 되고 아마이드 결합이라고 해도 돼요. 자, 기억은 염산 맞고 에스터 결합 아니죠. 디귿은 합성 고분자에 해당이 되는 나일론 맞고 디귿은 두 층의 경계면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하고 리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고분자 화합물 가부터 다의 구조식인데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PVC 폴리염화비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폴리에틸렌이죠. PE.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보면은 나일론에 해당이 됩니다. 얘는. 자, 모두 축합종합이다. 첨가중합, 얘만 축합종합이니까 틀렸고 단위체가 한 종류인 거는 가하고 나하고 두 종류예요. 파이프 호스 절연 테이프 중에 주요로 이용이 되는 거는 PVC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가가 맞죠. 네, 그래서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어떤 고분자 A가 합성되는 과정을 나타냈는데 지금 보면은 여기서 CL하고 여기서 아민기에서 H하고 축합 반응을 통해서 염산이 빠져나오고 지금 보면은 뭐가 만들어지냐면 아마이드 결합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서 네. 축합 중합 반응이에요. 첨가 중합 틀렸고 에스터 결합 없고
이 아마이드 결합은 선생님이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펩티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은 수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수소 결합끼리 특별한 입체 구조를 가져서 단백질이 입체 구조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림은 고분자 화합물 가부터 나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이 중에서 첨가 중합 반응으로 생성된 고분자는 한 가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가부터 다를 만들기 위한 단위체가 아닌 것은, 그럼 일단은 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지금 현재 녹말이니까 요게 바로 쓰인 게 맞죠. 녹말이 쓰인 게 맞으니까 1번 포도당인 거 맞고, 이거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얘는 두 개겠네요. CHO, CHO, CH2. 그러니까 스티렌이 들어가 있네. 여기서 보면은. 그죠? 여기서 스티렌이 들어가 있는 거 봐서는 얘가 쓰인 거 맞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얘도 쓰여 있죠. 폴리에틸렌하고 스티렌하고 두 개가 교대로 첨가가 되어 있는 형태. 이거는 폴리에틸렌은 아니구나. 자, 이게 두 개가 첨가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COO라고 하는 에스터 결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쟤는 히드록시기를 가진 애랑 뭐하고 뭐가 다 있어야 돼요? 하이드록시기를 가진 애랑 카르복시기를 가진 애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카르복시산 두 개를 가지는 거고, 얘는 이 옆에 누구하고 하이드록시기하고 카르복시기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끊어진 거죠. 얘만 지금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게 되는 애니까, 따라서 얘가 계속 축합 중합해가지고 만들어진 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 같은 경우에는 3번하고 4번의 첨가 반응이고, 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번의 축합이고, 다는 1번의 축합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쓸 수 없는 거는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자. 그림은 DNA를 구성을 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식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와 나의 결합은 가수분해로 끊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요 결합이 가의 결합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나의 결합도 그렇고, 얘는 가수분해로 인해서 끊어질 수가 있다. 가하고 나의 결합은 지금 가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사이드 결합이니까 이거는 가수분해로 끊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나의 결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아민하고 OH 사이의 결합이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하이드록시기가 붙어 있고, 이 옆에 아민 NH2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OH가 빠지고 H가 빠지면서 OH가 빠지고 N이 빠지면서 지금 OH가 빠지고 H가 빠지면서 N하고 C로 붙어 있는 상태네요. 지금. 그렇죠? C하고 N이 붙었으니까 이쪽이 NH2면 여기서 NH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래야 OH 빠지고 H 빠지면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고 N하고 C하고 결합을 한 상태니까 이것도 탈수로 붙어서 가수분해로 끊어질 수 있다. 맞네. 그 다음에 가와 나의 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모두 물 분자가 빠져나오죠. 이거는 하이드록시기하고 하이드록시기 사이에 물 분자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하이드록시기하고 NH 사이에서 물 분자가 빠져나오게 되는 거고, DNA가 형성될 때 나는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랑 결합하는 게 아니라 당은 누구하고? 인산기하고 결합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틀렸죠.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니은 3번이 맞겠네요.